우리 그때 문법까지 봤네. 바로 작품 들어가겠죠. 자, 26번에서 28번에 현대시 두 편 나왔습니다. 자, 여기 현대시 분석할 때 했던 쓰던 방법 해볼게요.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뭘 확보하자? 정서, 생각, 느낌, 주제죠. 두 번째,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화자의 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 주제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이런 화자가 이런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동원했을 거야. 그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나오면 잡아두자.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낯선 작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보기를 통해서 많이 주니까 보기 있으면 활용해야겠죠. 28번에 있습니다. 자,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가는 윤동주의 위로였고요. 나는 황덕규의 알밤. 윤동주라는 시인이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다. 자, 자기 반성에 미학을 보였던 대표적인 작가였습니다. 자, 보기 읽어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나오네요. 일제강점기 와 1950년대 의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답니다. 일제강점기가 부정적 현실은 알겠어. 그런데 50년대가 왜 부정일까? 그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잖아요. 자,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자, 그럼 자연물은 여러분 취득 대상이겠네. 그지? 이미 제목을 봤더니 달밤이라잖아. 달이겠네. 그지? 제목 보면서 계속 내용을 예상하세요. 자, 그래서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를 거래요. 화자가 이 주어진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봅시다. 화자가 이 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 화자가 이 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었다 보시고요.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역시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했답니다. 저항하지 못했던, 그제 그냥 그 삶에 순응해야 했던 이런 힘없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을 드러낸답니다. 화자는 태도가 뭐야? 위로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위로네. 그러니까 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을 위로하는 태도를 보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는 질문을 통해서 누가요? 화자가 해보죠.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일단 성찰 그리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할 때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르겠죠? 그런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으로 이런 심리를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뭔가 동질성을 보인다는 느낌 아닙니까? 자연물을 화자에게 내면화하면서 그러면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순수한 삶을 지향한다. 그리고 거의 보기 박스에서 나오는 마지막 한 줄은요. 대부분 뭐라 그랬죠? 주제의식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소설이건 시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위로. 주제는 주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자신 어떤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게 주제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가봅시다. 자,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시작돼서 모아놨네요. 거미가 뭐라고 하네요. 거미. 그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가 뭔데? 마음이겠죠. 그죠? 아주 흉한 마음으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놨대.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자, 그러면 요 상황을 거미가 그지 금을 쳐놓은 요 상황을 또 누가 지켜봐? 젊은 사나이가. 우리 좀 쳐다보고 있네, 그지? 자, 이제 나비가 또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가 아까 우리 난관과 꽃밭 사이에 쳐놨거든. 아, 이거 위험한데. 바로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 자, 아니 그물에 걸린 게 누군데? 나비야, 그지? 나비도 역시 자연물이잖아, 그지? 계속해서 자연물을 쓰고 있네. 자, 그래서 노란 날개를 파닥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만 합니다. 마치 우리 늪에 빠져서 호적 때문에 호적일수록 더 깊이 빠진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노란 날개 뭐예요? 그렇죠. 나비의 어떤 느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 심상 동원하네요. 노란 시자 포용도 보이네, 그지? 그 노란 날개를 파닥거려도 살아나려고 막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느낌이죠, 그죠? 살아보려고. 그런데 일단 반복법을 찾아야 되겠죠. 나비는 자꾸만 감기우기만 하더라 이 말이야. 결국 뭡니까? 나비는 그물에 걸려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느껴야죠. 자연의 대상이 나올 때 이 생태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를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늘 이 자연의 대상은 뭐로 바꿔? 인간의 삶의 이야기로 바꿔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미가 나쁜 마음으로 그물을 쳐놨으니까 이걸 누가 긍정이라고 보겠습니까? 그죠? 부정으로 봐야겠죠. 이 부정적 상황은 보기 박스에 의하면 뭔데요? 일제감정기라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또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자, 그 상황에서 나비가 걸렸어요. 그럼 나비 누구예요?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 보면 되겠네요. 배경만 시키면 끝이야. 내신보다 더 쉬운 게 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학 세트예요. 문학은 솔직히 내신보다 더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데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버리시고 시간 아끼셔서 독서에 빨리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독서를 잘 정리를 잘 해줘야 여러분 2등급, 1등급을 칠 수 있어요. 문학은 솔직히 100날 잘 풀어도 독서에서 결국 거리잖아요. 그죠? 문학은 최대한 실수 없이 빠르게 풀어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문학 잘 풀었다는 건 일단 기본이고요. 더 높은 등급을 원하시면 독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2학년이 되면 한 학기 동안 온리 문학만, 한 학기 동안 온리 독서만 할 거야. 그때 독서를, 꽤 많은 기출지문을 풀 겁니다, 우리. 그때 되면, 독서가 막연하고 겁나던 게,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 2학년의 1년 동안의 과정을 딱 문학과 독서로 나누어서 딱 배우고 나잖아요. 3학년 그때쯤 돼서 이제 모의고사 칠 때 조금 내가 한 단계 성장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자, 다음. 이제 그렇게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계속 반복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립니다. 역시 우리 민족의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여러분, 사나이가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그물을 제거해주면 될 건데 입맛이 뭐하고 있어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결국 이 모습도 그렇게 드닥 긍정적 모습은 아니죠. 힘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 민족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구나 라고도 느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자,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나이 앞에 수식어 길게 나왔죠? 나이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모습. 그래서 때를 잃고 병까지 얻어버렸어. 그게 이 사나이였어. 그럼 이 사나이가 누가 봐도 정확한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이거 우리 민족이라고 보는 게 확실하죠, 그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거미와 나비의 모습에서도 충분히 일제의 모습과 우리 민족의 모습을 충분히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민족의 나약한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에 내가 할 수 있는 말, 위로할 말,
바로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답니다. 역시 나비를 이 험한 상황에서 구출해주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곧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위로일 수밖에요. 그러니 나비 꼴 충분히 사나이의 모습과 겹쳐서 봐도 무리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하고 난 뒤 가 연관된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셔야겠죠? 26번, 1번. 동일한 시어 반복. 찾았죠? 반복법. 그냥 이것만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뒤에 효과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하, 반복이면 강조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가는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또 가나 이런 공통점 문제가 대부분 첫 번째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때 가나 딱 적어 놓고,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있죠? 1번 선지. 2번 선지 볼까요? 명사로 시상을 말하고 눈만 있으면 되죠? 봐요. 바르게, 쉬었다, 없었다, 없는데요. X. 3번 반어법 X. 선생님 제가 못 찾아서 그래서 이제 개념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반어법 알아야죠. 반어법은 뭔데요? 거짓말하는 거. 지는 못 잊었지만 잊었다 거짓말 하잖아요. 욕해야 되는데 잘했다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어렵잖아요. 역설법하고 구분해주면 되죠. 4번에 영탄적 어존 영탄법이잖아요. 영탄법 어디 썼어요? 세 가지로 찾습니다. 감탄사 없고요. 느낌표 없고요. 감탄형 종결어미도 없었습니다. X.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념합니다. 5번 공감각적 심상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공감각적 심상은 그냥 심상 두 개가 쭉 바로 나열됐다고 해서 공감각이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감각의 정확한 개념의 뜻은 크게 두 가지 구조를 보일 때 공감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앞에 게 뒤에 걸 뭐하는 구조? 수식하는 구조. 풀은 중소리 이런 식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구조로 나타났을 때 공감각이 나온다. 근데 뒤에서 앞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주어 나오고 서술어 나오는 구조. 이것도 이게 시각이 있고 예를 들어 청각이 있다. 그때는 그대로 가자. 주어와 서술어는 어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파란 초승달이 실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평소에 우리가 개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금방 이해할 거고요. 공감각을 대충 그냥 대강 본 친구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열되면 아 공감각이다 라고 또 오답 빠집니다.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도 가야죠. 그럼 보세요. 가하고 벌써 26번 답 나왔단 말이야.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27번 가에서 바르게 활용하여 사나이가 누워있는 곳이 거미가 쳐놓은 그물을 쳐다보기에 좋은 위치겠구나. 그렇죠. 모든 걸 생생하게 다 지켜볼 좋은 위치였단 말이야. 바르게 쳐다봤다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다음 2번 작구를 활용해서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계속해서 감기기만 하는 그렇죠. 나비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을 작구라는 말로 부사어 써서 강조했습니다. 좋아요. 3번 쏜살같이를 써서 나비를 감기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의 행동이구나. 그렇죠. 못 도망가게 계속 올감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다녀갔던 거죠. 네. 자, 이제 28번에 가봐야죠.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래서 시간이 답은 맞췄다 할지라도 많이 걸렸을 겁니다. 생각 지워지지 않을 때 바로 해당 문제 푸셔야 됩니다. 1번 가에서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여러분 나비가 뒤에 한번 봅니다. 나비가 꽃밭으로 가는 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나비가 꽃에 앉아서 그죠? 그 꽃의 그 향기가 그러고 그 안에 있는 암술 수술 거기에 있는 거죠. 꿀 빨아가지고 그죠? 다른 데 옮기는 역할 하는 게 나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화자의 의지라고요. 여러분 이미 보기가 이 선지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는 보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보기에서 이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저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을 위로하는 게 화자의 모습에 답니다. 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놓치는 친구들은 보기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용적인 부분과 연결시키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읽었으면 뭐예요?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바로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다 맞는 말이니까 시간 잘 생략할게요. 오늘 마지막 작품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5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갈게요.
자, 황동규의 달밤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달밤이니까 저는 시적 대상은 누가 봐도 달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밤이겠지. 자, 갈게요.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그지? 서너마름이 니나 개 보이면 뭐다? 그렇죠. 화자의 바로 의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됐을 때 보여준다면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누가 와서 화자를 부르면, 그래서 누가 화자를 부르면, 그러면 그때 화자가 보여주겠대. 뭘 보여주겠는지는 뒤에 보이겠죠, 그죠? 일단 여기서는 굳이 출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뭐뭐 한다면 이라는 말. 뭐예요, 이거? 일종의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하고 여러분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뒤에 서술가 없다. 근데 우리 추정해야죠. 어디 있어요? 보여주리라. 무엇을? 이 달빛을. 무슨 법? 조치법. 다시 누가 와서 나를 부르면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보여주리라. 이거였겠죠, 그죠? 일단 나 나왔네요. 나나나 표면적 화자 등장이요. 가에 있었어? 없었지, 그지? 그러니까 공통점에서 화자가 표면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때문에 바로 어른 들판 위에. 여러분, 이 들판의 모습은 긍정 같아, 부정 같아? 부정. 왜? 수식어에서 얼었다잖아. 이렇게 수식어 보고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 어른 들판은 그럼 우리 뭘로 해석을 할래? 나왔잖아. 50년대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라고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연결됐고,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달빛이 내리더라 이거야. 달빛이. 아무리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만 뭐는 있다? 희망은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어도 희망은 온다.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이겨내는. 이미 우리가 보기 박스 안에서도 그지? 그럼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그 자세가 나올 거라 그랬잖아. 이게 이런 화자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그 자세이겠지, 그지? 계속합니다. 그러면 저 달빛이라는 게 단지 자연물로 끝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보기 박스 읽었던 거 대응시켜볼까요? 그 자연물을 뭐라고 했어요? 화자 안으로 끌어들일 거라고 했죠? 그럼 이 달빛밖에 되겠습니다. 이 달빛을 화자의 마음속으로 내면화시키는 대상은 달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50년대 전쟁 상황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늘 달빛은 훤히 비추더라 이 말이야. 지금은 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희망은 올 거야 하면서 자연물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다음,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일까? 여러분, 요런 거 복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어도 될 문제인데 복이가 있었으니까 연결해 보자고요. 자, 질문을 통해서 뭐 할 거다? 성찰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질문했잖아요. 무엇인가? 그럼 여기 뭘 연결해야 돼요? 성찰하고 있구나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기가 다 해줬는데 보기를 이렇게 대응을 안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 왜 자꾸 틀리죠?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들은 과연 뭘까? 라고 여태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는 거죠. 반추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 몇몇, 뭐요? 바보법. 그래서 아까 공통점 묻는 문제에 저게 답이었구나. 알 수 있겠다, 그지?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그랬어. 여러분, 그 친구 몇몇들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겠대. 그 외로움이 아닌 길은 뭘까요? 여기서 나온 말로 대응시켜보세요. 지금
이게 내 내면화 됐잖아요. 이 내 내면에 들어왔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이런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불행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 상황이어도 달빛만큼은 나와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절망에 빠지지 마. 희망을 가져. 라고 친구들에게 이 말 보여주겠다는 거야. 긍정적 생각을 그지 하는 친구들 옆에 있어줘. 뭐 매사에 부정적 투덜대는 애들이 있어. 그 멀리 해. 같이 울마요. 매사에 긍정적인 애들 옆에 또 같이 긍정적이 됩니다. 다음. 오랫동안 내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건 무엇일까? 또 질문. 그럼 또 뭐 자연스럽게 성찰. 고이춤 밑에 각주 있죠. 고이나 바지에 허리를 접어서 여민살. 그러니까 옷 이렇게 접으면 그게 고이춤이 되는 거야. 거기에 남은 건 무엇일까?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자, 여전히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얼음 들판을 걷고 있어. 화자의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 상황이야. 하지만 두 팔 들고 얼음판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갠 들판을 가고 있어. 구름이 싹 거친 그런 들판이니까 뭐가 느껴져야 돼? 긍정이 느껴져야죠. 여기서 그런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옷은 헐벗었어. 즉 내가 처한 상황은 부정적이야 여전히. 하지만 달빛을 내 온몸으로 받고 있어. 그것은 달빛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러면 이걸 결국 우리는 보기 박스에 의하면 뭐다? 달빛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내 순수함은 잃지 않겠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지향했던 게 달빛이었어요. 역시 달빛 두 번 썼지? 반복 보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는 그렇네요. 달빛이라는 시행이 명사로 종결되어 있네요. 요것 때문에 아까 26번에 2번 선지가 나왔던 거겠죠. 눈만 있으면 찾습니다. 그지? 그리고 본 김에 이렇게 달빛이라고 명사로 시상이 마무리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서술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아꼈으니까 이런 여운을 준다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감정 절제 이런 말 나와도 괜찮아요.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3학년 모의고사보다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이렇게 명사로 종결된 게 어느 부분인지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종결지어서 시를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 명사 종결이 어디서 보여야 돼요? 이런 시처럼 정말 마지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행에 명사로 종결된 게 보였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올 필요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이 달빛이라는 말이 다른 행에 글이 끝났다 있었다면 이런 말 굳이 안 써도 맞는 말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정말 마지막 행 끝에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는 달빛이라고 해서 이게 적용되겠지만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명사로 종결된 시행이 어딘가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명 자체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읽어주세요. 자, 나머지는 26번 안 봐도 되겠죠.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오고 나머지 다 X였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 4번 가야죠. 나에서 이제를 활용하여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 독서 지문에서 아주 꿀팁이 돼. 뭐뭐로 인해 뭐뭐를 통해 이런 말 나오면 앞에 말 뒤에 말 했을 때 이거 무슨 관계일까? 인과가 됩니다. 인과가 특히 과학기술 지문에서 정말 유용하게 써먹어야 될 담화 표지야. 그래서 인과 나올 때 요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 많이 유도하냐면 A와 B를 분명히 내가 지문을 읽을 때 본 것 같아. 선택지에도 A, B를 썼는데 그러면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느낌이 있어. 근데 어떻게 문제 내냐면 인과는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아요. B로 인해 A 한다는 식으로 선지를 구성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느낌적으로는 이 답을 본 것 같거든. 분명히 맞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는 이런 인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게 선지에 정말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담화 표지 잘 봐도
뭐뭐로 인해 뭐뭐를 통해 뭐뭐 한다. 그러면 인과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4번에 이제를 활용해서 친구 몇몇과의 만남 때문에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니? 친구 때문에 이런 걸 갖게 되었어? 아니,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된 걸 뭘 통해 하였어? 달빛을 통해 된 거지. 뭐 친구 때문에 된 거야. 4, 5번 가득키를 활용해 달빛이 화재에 헐벗은 옷을 그렇죠. 환히 비추는 상황. 그 환히 비추는 달빛이 내 내면으로 그득 들어오는 느낌. 자, 그 다음에 28번에 답 다 나왔으니까 꼭 한번 다 읽어봐요. 자, 29번, 32번 들어갑니다. 자, 공서목의 먼 바다. 자,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인물 중심으로 읽어줘요. 그리고 인물과 인물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질 테니까 인물들 추적을 잘하면 사건의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은 따라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일들을 벌이는지를 봐야겠죠.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공간 위주로 체킹하면서 마지막 3번은 서술상의 특징을 또 물어보더라. 이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 선지에 뭐가 나온다? 시점이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 시점을 끝장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소재의 상징적 의미도 많이 물어본다. 특히 이런 경우는 제목에서 또 그 역할 많이 하겠지. 문학은 제목을 필수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묘사가 또 중요하더라. 외양 묘사이건 장면 묘사이건 심리 묘사이건 묘사 나오면 옆에다가 묘사 적고 지나가라. 자, 네 번째,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 안에 그저 어떤 호칭들을 서로 쓰는지를 보면 특히 고전 소설에서 인물들의 이름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호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물들 관계로 빨리 파악되겠죠. 그리고 발췌된 내용은 어차피 짧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해서 대화를 보다 보면 발췌된 내용에는 없는데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내용 확인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화 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지문에는 없었는데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속에서의 정보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현대소설일 경우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고전소설일 때는 시점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전지적으로. 그래서 고전소설 뒤에도 나오지만 읽을 때는 전지적 시점일 때는 시점에 대한 찾기는 좀 내려놔도 되지만 대신 뭐 묻는다? 서술자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많이 물어보더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있다 없다 유무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 찾는 연습을 평소에 우리가 또 많이 해뒀고요.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위에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죠? 32번에 또 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 볼 때 제가 보기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죠? 보기 박스 안에 제목 이름이 나오거나 이처럼 이 작품은 이라고 해서 주어를 쓰면 당연히 그건 작품에 대한 해제용 보기가 맞습니다. 읽어줘요. 가죠. 이 작품은 수몰 예정지에서, 여러분 수몰 예정지가 뭔데? 물로 다 묻힐 매몰 그런 마을이다 이 말이야. 그죠? 보통 댐을 많이 만들 때 쓰죠. 그죠? 그래서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의 모습을 통해 그러면 인물들은 누구야? 수몰민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 사라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 개발 난민들이 겪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개발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백성들의 이야기라 이 말이야. 그죠? 수몰민, 개발 난민의 이야기다. 자, 수몰 예정지였던 마을에서는 자, 이것도 뭐야? 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지. 그죠? 수몰 예정지라는 이 마을에서는 생계 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역시 인물들 사이에 갈등 벌어질 거네.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일 거니까 뭐 외적 갈등 나오겠죠. 그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상금으로 인해 원인
가족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기도 할 거네요. 아, 결국 돈 문제잖아, 이거. 돈 때문에 가족이 붕괴된다, 이 말이에요. 아픈 이야기야, 그지? 그럼 지금 이것들이 다 지문 안에 반영되어 나타나겠죠? 또 빈집이 늘어난 마을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과 자르자 빈집 당연히 써봤겠죠? 24점이니까 빈집은 늘었고 그 빈집에 누가 들어와? 외지인이 들어와. 그런 외지인과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 남은 주민이겠죠, 그죠? 사이에 어떤 갈등의 이야기도 벌어질 거대. 그러면 여러분은 인물 중에 여기 외지인이구나, 요런 사람 남은 주민이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또 한편 수몰 예정지에서 유랑하는 이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그럼 또 유랑하는 사람들끼리 따뜻한 연대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유랑민이니까 자기들끼리도 불쌍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함을 느끼면서 자, 우리 손잡자, 하나가 되자, 이 연대감이죠. 그렇죠? 띠를 가지고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이들이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 그렇죠? 이거는 따뜻한 모습의 이야기구나. 자, 뭐 줄거리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여기구나, 요거구나 하면 되죠. 가죠. 지금 그 자식들의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택자리인 고향이죠. 쉽게 말하면 집이 수몰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자식들 어때요? 나쁜 놈 같죠? 아마 돈 때문에 가족 끼고 뭐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놈들 같아요. 그 자식들. 자,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자기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아. 이 쓰레기 새끼들, 인간 쓰레기들, 그지? 이쪽이죠. 이제 물이 들어차면 수몰되면 덕림이는 인물 체크. 덕림은 순천의 막내 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시부모와 영감산소를 이 가까운 거리에 두고 지쳐 외우라 그랬습니다. 떠나야 하는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누구 심리? 덕림이의 심리. 심리 왜 보고 있니? 심리가 곧 뭐가 직결되니? 심리가 뭐가 직결되니? 시점과 직결되잖아. 받아야지. 나가 나왔다면 1인치, 나가 안 나온다면 3인치. 일단 아직 안 보이니까 계속 가보자. 덕림이는 이렇게 떠나야 하는 누구야? 수몰민 중에 하나겠지. 그러나 그 마음 누가 알아줄까? 그 마음 누가 알아줄까?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그 마음 누가 알아줄까? 이거 누구의 목소리야, 여러분? 저 덕림의 마음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 덕림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서술자의 목소리잖아요. 보통 여러분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할 때는 어떤 시점에서 항상 찾았죠? 우리? 전시적 시점에 찾았죠. 이 작품은 현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자의 직접 개입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고향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설날이 가까워오건만 어느 자식이 내려온다는 연락도 없다. 쓰레기. 혼자서 설을 쇠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는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쇠러 가야 하나. 80 노구가 노인이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자, 생전에 이제 여러분 A 묶인 부분은 읽고 바로 문제 풀러 가야죠. 생전에 사람 기척도 없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었다. 왜 왔겠니? 이게 또 어떻게 수몰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뭐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왔겠지. 수몰민들이 마지막 설 준비하는 것을 촬영한다고 했다. 사진 박히는 거 딱 질색이지만 그쪽에서 하도 마지막 설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댔었어.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나온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우시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눈물은 안 흘리고 울음만 나온가. 눈물이 보타 불어서 그러는 게비 무슨 넌 방언 쓰고 있네. 할머니 이제 금방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또 쑥스럽지만 눈물이 보타버렸어. 처자가 깔깔대며 웃었다. 이 방송국에서 촬영으로 나왔다는 이 여자 어때? 좀 그렇지 않아? 그지? 왜? 이 할머니는 지금 집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도 알아보다지 않고 이 말투, 즉 방언이 재미있어 쳐 웃기울 말인지 여자.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 덕님이잖아. 그지? 이 할머니의 어떤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 준비하는 흉내를 내라는데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붓고 불을 뗐더니 불 떼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라도 되는지 또 사진을 찍어댔다. 따뜻찮죠, 그죠? 자, 우리 A 부분 봤습니다. 그러면 31번 바로 왔죠. 덕님과 논쟁합니까? 아니요. 2번 덕님의 생활을 관찰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괜찮죠? 수물민의 실상을 폭로하러서 아니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거기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찍어 놓은 거였죠. 그걸 폭로합니까? 3번 덕님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그렇네요. 이 젊은 처자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렇네. 타인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이걸 우리는 긍정으로 볼 수는 없었겠죠. 정답 쉽지 않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4번도 보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만수는 또 인물 남도의 한 수몰 예정지에 살면서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을 부른다. 자 이제 둘이 활동하겠네.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수몰 예정지에 사업거리가 있다라는 그 만수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간다. 관계, 자식. 자, 그래서 세 사람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정보를 왜 굳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만들어서까지 줬을까요? 이 인물을 통해서 빨리 뭐를 확보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수몰 민입니까? 수몰 민 아니죠, 그죠? 외진입니다, 외진. 그죠? 연결을 빨리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없었으면 이게 외진인지 주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라고요. 자, 명호의 노랫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득했다.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은 자, 이 사람들 지금 고물을 모으고 있네. 아무래도 이제 집을 두고 떠난 사람들이 남긴 어떤 뭐 가재도구나 살림살이 막 이런 거 돈 좀 될 만한 것들 모으고 다니고 있겠네. 그래서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은 내일 새벽 광주의 고물상으로 반출이 될 거였다. 문짝을 떼어내느라 힘을 쓸 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다가 아무리 빈집이라도 조금 거시기했겠지. 근데 나중에는 막 우직근 소리에도 흥이 났다. 왜? 딱 돈 되니까.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두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반지 남편 칠환이는 인물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짐승 수집, 즉 버리고 간 이 짐승들을 모으고 있어. 자, 칠환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의 가구 공장에 다녔다. 그곳에서 바로 아내인 반지를 만났다. 연결, 인물관계 됐고,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 했으나 칠환이가 사고를 당했고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에이 음주사고네. 용서받지 못하죠.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 칠환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런 문장은 마음 먹고 문제 내려면 또 문제 낼 수 있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틀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뭘까요? 칠환이가 어떻게 장애가 일어났는지를 간단히 보여줬죠. 그리고 이쪽에 뭐라고 합니까? 삶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말 나오면 맞는 근거가 됩니다. 자, 행복과 불행은 늘 칠환에게 교대로 찾아왔대. 뭐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또 슬픈 일도 있고. 자, 아내를 만나자 좋았는데 행복인데 사고를 당했고 불행. 사고를 당했는데 불행인데 고향집이 수몰지구가 되었으니 보상감을 타가라는 또 연락이 왔어. 행복이네. 그렇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정보 나왔습니다. 사고를 당하자.
고향집이 수몰지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칠한이도 수몰 예정지에서 살고 있는 수몰 민중의 한 명이라고도 봐도 되잖아요. 고향집인데. 아, 연결해요. 뭐예요? 남은 주민이 되겠네요. 다음. 보기를 절대로 읽은 걸 활용 못하면 보기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지도 그냥 감으로 풀어야 됩니다. 항상 보기 박스 나오는 게 가장 배점 높은 3점짜리인데 그렇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계속하요. 자,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 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함을 타서 자기 병원비로 다 써버린 칠한은 이제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자기가 들어가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집은 기름 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 칠한내는 기름 살 돈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요즘 마을 주변에는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짐승들을 물막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더러는 키우기도 하고 더러는 잡아먹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오늘 칠한은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볼 생각인 것이다. 결국 이 짐승을 수집하는 이유가 나왔네요. 뭐예요? 먹고 살려고. 즉 생계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기 박스 읽었던 내용들 차례차례 지금 내려왔잖아요. 남은 거 뭐였죠? 보기 박스 마지막은 이거였죠.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여러분들. 뒤죽 박수가 없어요. 보기 박스는. 그대로 따라 내려왔잖아 지금. 그지? 마지막 요거 찾으면 되겠지? 그지? 간다. 자, 그러나 낮에는 용기가 없어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여러분 혹시나 이런 산문글 읽을 때 비유적 표현이 나오면 조금 옆에다가 비유라는 말 하나 표시하고 또 지나가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종종 그런 말을 선지에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돌아와서 또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 것도 좀 표시해 주세요. 직역법 찾는 건 쉬우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안 물었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 됩니다. 계속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감 나가는 소나기는 이미 처분을 하고 떠난 뒤여서 동네는 값 안 나가는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돼 있었다. 이왕이면 염소를 잡으려고 왜 돈대죠? 칠한이 막 동네 고삿길, 이런 골목길이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우직근 하고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아, 이런 집 무너지는 소리 누가 냈을까? 얘들이 내겠지. 고물가지로 잠깐 사들어온 애들이지. 자, 만나겠네. 집에 대한 철거 공사는 이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한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됐는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 심리? 칠한이 섬심리? 그럼 계속 이 뭐 심리 얘기하고 있네. 근데 그럼 반 이상 읽은 것 같은데 나 안 나왔지? 전지적이네. 그래서 아까 그런 설수자의 직접 기입도 전지적 때문에 가능했네. 그렇죠? 시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나 소리가 났으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겨. 자, 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을까? 자기 집 아니잖아 지금. 그치? 남 집 들어 살고 있잖아. 몸을 숨기고 고개만 삐쭉 내밀어 바라보니까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두 명의 사나이가 누군데? 만수와 대석이겠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작은 머리통이 하나 더 나오는 걸 보니 누구야? 명호겠네. 사람 수는 3명인 것이 분명했다. 그럼 여러분 서로가 뭐 하는 거야? 얘들은 빈집 털이할 것 같고 얘는 자기 집 아닌 빈집에 또 얹혀있고 그러니까 뭔가 쪼리겠죠 서로가. 누시오? 준집이요? 칠한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말했다. 누구시오는 이쪽에서 물어본 거고 주인집이오는 얘가 말하겠지? 왜 자기 입에서 집주인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거짓말이잖아. 그지? 그러나 생각건대 임기응변 뭐가 임기응이의 변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빨리 그죠? 상황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할 때 임기응변이다 라고 하죠. 그 말은 바로 집주인이요 그 말이겠네.
그것은 막다른 기회에 전해받은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든 삶에 있어서 임기응변은 필수였다. 칠한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고개를 쑥 집어넣어 버렸다. 아마 대책을 모의하는 모양이다. 대책을 모의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필시 그리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누구의 확신? 칠한이의 확신이 들면서, 이것도 다 심리죠. 칠한이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휙 지나갔다. 아니, 누가 이 아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야? 그때 다시 고개들이 연달아 쑥쑥 나왔다. 작은 머리통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그놈은 겁이 좀 많은 모양이다. 우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칠한은 뜨끔했다. 왜? 호씨, 공무원이 나온 거야. 지도 지금 따뜻한 게 없는데. 그러나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걸 아시오 모르시오? 아직 안 진다, 그지? 최대한 머리를 짜내 구사한 말이긴 하지만 여간 떨리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돼. 저쪽에서 또 응답이 돌아왔다. 여보시오, 집주인한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자 앞에 떳떳하게 나와보시오. 그러면 이 외지인이었던 이쪽도 얘가 집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은 거야. 그지? 자, 그럼 나도 묻겠소. 당신들이야말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요? 우리야 집주인인 당신이 무서워서 이런 거 아니오? 그렇다면 협상을 합시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댔으니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하리다. 나도 좀 나눠 먹자 이거죠. 다시 머리 둘이 쏙 들어갔다. 머리가 언제 다시 나오려나 칠한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두 사나이가 자기 앞에 쑥 나타났어. 칠한은 그만 생포된 짐승같이, 이것도 다 비교 표현이죠.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겁내지 마시오. 우리는 고물장수들이요. 고물 잡으러 왔잖아. 이건 이제 자신의 정신을 밝히고 있는 건데, 이제 그치?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밝히고 있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니도 보니까 집주인 아닌 것 같은데 뭔데? 물었지. 주민이요. 이거 봐, 주인이 아니고 주민이요.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어요. 짐승들을 본 적 있어? 그렇죠. 칠한이는 짐승 수집에 나서 있으니까요. 사람은 없고 사방에 고양이 새끼들이던데 고양이 잡으러 나왔어? 그래요. 남대없이 본토막이 고양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우리도 일은 대충 끝냈으니 어디 한번 고양이나 그럼 같이 잡아봅시다. 이왕이면 염소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대사는 또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도와주잖아요 지금. 어차피 주인들도 아닌데 뭐. 유랑민들이 서로에게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오밤중에 버려진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겨울 달밤에 버리는 짐승 쫓기는 명호한테도 신나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 자, 29번 적절치 않은 걸 찾아라. 1번 덕님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슬퍼하고 있다. 있었죠? 2번 두 사나이가 동네에서 뜯은 문짝은 고물상으로 넘겨질 거라고 있었죠. 내용 그대로입니다. 칠한은 가구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였죠. 그죠? 너무 쉬웠네요.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30번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너무 쉬워서 그냥 쭉 그냥 읽어버렸어요. 실시간으로 바로 푸시면 됩니다. 리을만 보죠. 자, 리을은 아직 집을 안 비웠는데 왜 철거합니까? 그 사유재산 침해예요. 라고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대사였습니다. 4번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면 자신은 칠한이잖아요. 칠한이한테 뭐가 유리하게 진행됩니까 지금? 거기에 자신감까지 얻어댑니다. 아니 오히려 긴장하고 떨고 있었는데요. 그죠? 4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역시 아닌 거 물었으니까 4번만 보죠. 칠한이 두 사나이에게 손댄 물건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항상 자르세요. 보기 박스 나올 때 항상 앞과 뒤를 나누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앞에 말은 내용이죠. 있었죠. 그럼 뒤에 말은 뭐 해야 돼요? 보기 박스에서 쓴 말이 내려와야 됩니다. 뒤에 볼게요.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 야야야.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이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보상금은 누구한테 줘요? 스몰 민한테 주는 게 보상금이죠. 그죠?
안 맞죠? 자, 다음 38번에서 42번으로 가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합강정가라는 가사와 나에서는 이현보의 귀전목이라는 영시도가 나왔네요. 합쳐서 우리는 고전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다는 여러분 산문이 붙었어요. 그리고 제목에 설로 끝났어요. 무조건 뭐야? 수필이라고요. 시가 쪽에서 붙어있는 산문이면 수필입니다. 그리고 설로 끝났으니까 현대고전. 무조건 고전 수필이죠. 자, 우리가 수필도 역시나 산문의 거의 영역이니까 수필 읽을 때도 소설처럼 내용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개인의 작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수필을 읽은 이유는요, 그 사람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그가 우리한테 제시하고자 했던 교훈이 뭐냐, 인생을 살다 보니 아, 이런 것도 깨달았더라, 이런 거 우리가 느끼는 게 수필을 읽은 이유예요. 그래서 글쓴이의 가치관, 때로는 우리하고 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겠죠. 즉 통념을 거스르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주로 고전 수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또 낯선 작품의 해제용 보기가 있죠. 39번. 보기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하세요. 모든 새 작품에 대한 공통적 설명이 되겠고요. 41번에 가에 대한 단독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39번 보기 읽고 41번 보기 읽은 뒤 가를 들어가는 게 순서겠죠. 갑니다. 39번 보기. 문학작품의 공간은, 그러면 이 가의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공간이 중요하겠구나. 작품 안에 표현된 다양한 경험의 배경이자, 어떤 경험의,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하려면 어떤 그 장소를 갖겠죠. 그죠?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곳이 공간이다. 그러면서 상황적,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의미도 있더라. 자, 이렇게 작품 안에서의 공간은 인물들의 말, 행동, 그리고 그 대상의 이미지, 상징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답니다. 그러면 제 작품에서 이 공간의 의미, 이 공간의 의미, 이 공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선지를 빨리 봤더니 체킹이 다 돼 있습니다. 벌써 논밭, 텅빈 부엌, 그리고 초당, 산천, 연못가라고. 그러면 이미 박스가 된 채로 지문 안에 있을 테니까 거기에 주목해서 보이는 대로 문맥을 조금 읽었다 싶으면 바로 돌아와서 조져버리셔야 되겠죠. 자, 41번 가겠습니다. 합강정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순실을 온 관찰사를 위한 뱃놀이와 관련한 현실 비판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비판했다고 했으니 이 현실은 누가 봐도 부정적인 현실이겠죠. 근데 그 부정적인 현실은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순실을 온 관찰사를 위한 뱃놀이가 바로 그 현실이었으니, 아니 순찰을 왔으면 맡은 바 공적인 업무를 다 해야지 뭐 뱃놀이 하고 처벌 잡고 사퍼졌냐 말이야.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관리들이 백성에게 잔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을 나열하고 있어요. 뇌물이 오고 가며 부정이 횡행한 일, 백성들이 가렴죽으로 인해 유랑민이 되는 일 등 지배계층의 유흥을 위해서, 앞에 말 연결해봐. 지배계층 누구야? 관찰사겠지? 그의 유흥은 뭔데? 뱃놀이겠네, 그지? 이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 잔치 비용은 다 누구한테 거둬? 백성들한테 거두겠지. 그래서 나온 반차 사고가 뭐야? 가렴주구.
이거 꼭 외워라. 2학년 올라가도 아주 많이 보게 될 거다. 가렴주거의 뜻은 가혹한 세금을 거둔다는 뜻이야. 아주 가혹하니 많기 세금을 걷어서 백성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면 뭐 할 때마다 이거 나오겠노?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말 나올 때마다 이게 나와. 그리고 쓴 김에 요런 한자 성어도 있어. 같은 뜻인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우리 맹수가 무슨 뜻이야? 아주 사나운 짐승을 맹수라고 하지, 그지? 사나운 맹자야. 사납다. 가혹한 정치, 인간이 하는 그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가렴주구와 같은 뜻이에요. 백성들을 수탈할 때마다 나오는 삼관오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사자성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어떤 현실이냐? 이런 현실이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뭐 잔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켰고, 두 번째 뇌물이 오고 가고, 그리고 부정이 횡행하고. 그러니까 뇌물 주는 이유가 뭐겠어? 아이고 좀 잡아주세요. 아 우리 자식 좀 이렇게 좀 기용해 주세요. 이렇게 부정이 횡행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가렴주구 때문에 유랑민이 되는 일들까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우리 백성들의 아픈 이야기. 이렇게 지배계층의 유흥을 위해서 강제로 노역에 동원이 돼야 했고, 그리고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의 현실, 아주 힘든 일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 노역을 감당해야 되고 수탈을 또 그저 당해야 했던 백성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의로운 선비에 대한 기대와 관찰사를 향한 경고를 드러내고 있대. 마지막에는 아유야 이런 백성들을 구제할 만한 인재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것이 의로운 선비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과 그리고 관찰사에 대한 경고. 야 너 일하러 와서 일해야지 왜 이렇게 배놀이하고 쳐다빠졌냐 이거야. 그럼 안 돼. 조심해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했으니 가봅시다. 역시 순서대로 쭉 진행되겠죠. 장마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은 가을 거지 부족함을 채워줄까 해서인데,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해단이 있네. 오 여러분, 장마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의 처지는 어때요? 너무나도 힘든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지? 그러면 이런 백성들을 내려가서 그 백성들의 어떤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막 비 갑자기 내리고 막 그러면 막 수재민들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나라에서 누굴 투입해요? 공무원들 투입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행정자치부, 뭐 보건복지부 이런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미친 세상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 지금 그 피해 입은 백성들의 실태 조사가 돼야 되는데, 관찰사, 그래서 누구보다 이 관찰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공무원 빨리 내려오길. 그래서 이런 지역을 재난구역으로 선포해주고 막 지원해주길 바랄 거란 말이야. 그런 관찰사 가을 순행을 기다림은 바로 백성들의 기대겠죠. 아 빨리 내려와줘야 되는데 기대하는데, 가을거지 추수 그 추수의 부족함을 채워줄까 싶어서 우리 지원해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패단이 있어. 아니 내려와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야야야 너 똑바로 해서 안 했어. 죄를 묻고 있더라 이 말이야. 아 기대가 무너집니다. 무는 재해도 관쳤는데 목화밭이야 더 거론할까? 거론하지 않는다. 서리법이겠죠. 다시 볼까? 무논이라는 거 말고 무를 심은 논이야. 그 무를 심어놓은 논에 재해도 감췄는데 이 재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단 말이야. 누가? 그 관찰사가.
제의를 입었으면 얼마만큼 제의를 입었는지 조사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감추고 있단 말이야. 신경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카바치야 더 말해서 무엇할까? 안 봐도 비디오다는 말이야. 즉 무슨 말인데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고 신경도 더 안 쓴다는 얘기겠지. 소리법. 백묘나 되는 벌건 땅에 백지징세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땅 단위인데요. 우리가 한 묘가 약 한 30평쯤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러면 한 묘에 한 30평 되니까 100을 곱하면 되겠죠. 한 3,000평 되겠죠. 그 3,000평이나 되는 벌건 땅에 백지징세를 하고 있답니다. 누가 할까요? 백지징세 마지막 세자가 세금을 거둔다는 뜻이겠지. 징수. 그럼 이거 관찰사가 하겠죠. 내륙 관찰사가. 그런데 백지징세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거니까 안 좋은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백지니까 뭐했어? 하얀 땅에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얀 땅이 왜 하얀 땅일까? 추수가 제대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누런 땅이어야죠. 벼가 누렇게 익은 땅이어야 되는데 하얀 땅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까 장마에 가뭄에 피해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수를 제대로 거두지도 못했던 땅에 세금부터 거두고 있단 말이야. 계속 인자하신 우리 임금님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걱정하셨는데 불쌍한 백성 나다 논밭에다 좁은 길 넓히란다. 여러분 다시 볼까? 임금에 대해서는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임금을 대하는 태도는 긍정이야. 근데 백성이 임금이 뭔가 관찰사를 잘 내려줘가지고 관찰사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면 참 좋겠지만 임금은 인자하셔도 이 내려오는 관찰사들이 중간에 썩은 놈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또 임금이 보고를 받지 않으면 보고를 안 해주면 또 다 일일이 다 못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곡식 한 묶음도 모래가 덮일까 걱정해 주시는 게 임금님이시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곡식 한 알 한 알이 얼마나 자식처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곡식이 한 묶음도 모래가 덮일까 걱정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래서 백성들의 노고를 아주 걱정해 주시는 임금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관찰사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는 지금 어때? 불쌍한 백성들, 그 논밭에다가 곡식을 심어야 될 그 논밭에다가 그 좁은 길을 넓히라고 지시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왜? 관찰사가 지나가셔야 될 길이라고. 오케이? 각 읍 관리들 독촉을 이렇게 해대니 채찍 몽둥이가 남자하구나 그랬다. 무슨 말이야? 이 각 읍의 관리들이 관찰사한테 잘 보이려고 빨리 길 안 넓혀! 하면서 막 채찍 때리고 몽둥이 찜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백성들에게 폭력을 가하죠. 허다한 관인들이 대호소호에 분담시켜 사방 부근 심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하네 그랬다. 여러분 허다한 많은 관인은 관리겠지. 이런 많은 관리들이 대호, 큰 집, 소호, 작은 집에 각각 분담을 시켜서 사방 부근 심리 안에 있던 닭과 개가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겠어? 큰 집에는 좀 많이 바치라고, 작은 집에는 좀 적게 바치라 해가지고 어쨌건 닭과 개를 다 잡아다가 잔치 벌이려고 하는 거겠지. 다음, 부자는 그래도 괜찮지만 가련한 이 가난한 자로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나마 내면 좀 되지만 불쌍한 이 백성들은 낼 것도 없는데 해는 기울고 이정은 저녁밥 재촉할 때. 여러분 이정 밑에 볼까요? 자, 지방행정조직의 최말단인 그 이, 즉 마을 리자죠. 그 마을의 책임자, 흔히 우리가 이장이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뭐 하나의 관리겠지. 그럼 지금 위에 나왔던 가급 관리, 허다한 관인, 여기 이정 다 뭔데? 세모 쳐야겠지. 그럼 이놈들이 저녁밥을 재촉한다는 게 뭔데? 역시 잔치에 쓸 음식을 마련하라고 재촉하는 거겠고, 텅 빈 부엌에서. 그럼 이제 공간 바뀝니다. 그러면 논밭 저 있기 전에 빨리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논밭 39번입니다. 1번에 논밭은 지배층을 위해 길로 넓혀진다는 점에서 맞지? 백성들이 빼앗긴 삶의 터전이구나. 그렇죠. 논밭에서 갈고 매고 수확을 해야 될 땅인데 이제 이거 뺏긴단 말이에요. 다음 내용
텅 빈 부엌에서 우는 안악들 발 구르며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다 뺏겼는데 방아품에 얻은 양식 한두 대가 있지만 채소도 있지만 그릇은 누구에게 빌릴까? 그릇이 없네. 그지? 서리법. 왜? 왜 그릇 없는데? 다 갖다 바쳤다고. 세금으로 다 갖다 바친다고. 앞 뒷집 돌아보니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그랬다 여러분들. 앞집 뒷집을 또 봤더니 그 집도 우리 집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다 빌리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린다라는 것은 시루를 섣달 금음이면 다 이제 시루를 이용해서 뭐 떡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거 이때 다 하다 보니까 다 시루를 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결국 빌릴 수가 없다는 말인 거야. 다음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치우고 누가? 주체는 관리들이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 아 나쁜 새끼들. 큰 집에는 한 양 넘고 작은 집에도 6, 7전 정도의 돈을 또 다 걷어내는 거야. 이 놀이가 다시 하면 이 백성들은 못 살겠네. 이 놀이가 무슨 놀이야? 관찰사 뱃놀이겠지 그지? 이 놀이를 위해서 또다시 한 번만 이 놀이를 더 한다면 이제는 정말 굶어 죽겠다 이 말이야.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 하여 편안히 지내더니 할 일 없이 떠돌아야 하네. 그래서 낙토가 뭔데? 말 그대로 낙원이죠 낙원. 아주 즐거운 땅. 그 좋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평성대가 아주 좋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태평성대야 하고 살았었는데 편안히 살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돌게 된다 말이야. 떠돌다는 것은 뭔데? 여기서 순시하라고 보냈더니 지금 뱃놀이나 처하고 놀고 처먹고 있는 그런 모습 이야기하는 거야.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이 좋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에 너무나 좋다 하여 편안히 지내더니 할 일 없이 떠돈다. 그러니까 관찰사로 순시를 왔으면 그 목적에 맞게 순시만 잘하면 되는데 막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닌단 말이야. 그 말은 관찰사의 모습을 얘기한 거야. 결국 비판하는 말이야. 한 사람의 호사가 몇 사람의 난리가 되고 한 사람의 호사가 몇 사람의 난리가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나 관찰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난리가 되게 하냐 이 말이야. 그것은 백성이겠고 집과 논밭 다 팔고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건 누구의 처지? 유랑민이 돼버린 그 백성의 처지겠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빕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빕니다.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하시어 비추소서 비추소서. 빨리 그 임금님이 그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야.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향원 벌한다기에 간악한 이 벌하는가 여겼는데 아니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볼까?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향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지방 말단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방 관리들 중이라고 있는데 그런 지방 관리들이 이제 벌 준다기에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저 나쁜 놈 벌 준단다 라고 기대를 했겠지. 그래서 간악한 사람들 벌 주는가 여겼는데 음식과 도로를 탓하더라 이 말이야. 결국 이거 음식들 도로 만든 거 다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 탓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노예 차출 무슨 일인고 술령수의 권세로다 그랬다. 술령수라는 것도 그 관리인데요. 군사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쪽에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예 차출, 노예로 뽑혀가는 거 그건 무슨 일인고? 이거 다 관리들의 권력이더라 말이야. 음식은 넘쳐나고 뇌물은 공공연히 오고 가니. 자, 이거 뇌물 나타났죠? 여태까지는 백성들에게 그 잔치를 필요한 그런 비용을 쭉 부담시킨 것이었다면 뇌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뇌물은 공공연히 오고 가니 좋구나 좋구나 상평통보 좋구나. 여기도 ABA 보이네요. 상평통보는 돈이죠. 역전 이름. 결국 돈이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말이겠죠. 이것은 또 신앙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을 잡네. 무슨 법? 대꾸법. 결국 뇌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 대우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제?
춘당대에 치는 장막 오목대에 무슨 일인고 그랬습니다. 춘당대 밑에 각주 있죠. 자, 옛날에 과거 장소입니다. 이거. 과거 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춘당대는 그럼 과거를 보는 장소니까 어디에 있겠어? 서울 한양에 있겠지, 그지? 그리고 오목대 이거는 각주를 좀 줘야 되는데 오목대는 전라도에 있습니다. 전라도에.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이야. 춘당대에 이렇게 과거 치기 위해서 치는 그 장막이 있어. 근데 아무래도 서울에 과거 보는 곳이니까 좀 화려하게 좀 꾸며놨겠지. 이런 장막들을. 그런데 그게 오목대에 무슨 일인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춘당대 장막이 저 정도 화려하게 쳐져 있는 거 이해하겠어. 근데 이게 왜 있지도 않는 이런 전라도 땅에 이런 게 화려함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없어도 될 장면이 이 전라도에서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있어야 할 게 왜 여기에 있냐 이거야 서리법. 그러면 또 이렇게 화려하게 차린다고 또 백성들 얼마나 또 올가맸겠어. 참남한 과거 장서 제주 겨루는 유생들아 아주 이렇게 참남한 너무나 분수에 넘치는 그런 과거 장소에서 제주를 겨루는 그런 선비들아 왜 과거를 봐야 되니까 53주 시향에 의료원 선비 하나 없다는 말인가. 53주 밑에 있죠. 전라도에 53주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전라도가 맞아요. 이 전라도에 의료원 선비 하나가 왜 없다는 말인가. 이거 뭐야? 의료원 선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의료원 선비를 기대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한탄하고 있다. 그지? 탄식과 함께 기대가 같이 보이고 있어.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 출세운 좋은 우리 순상.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 출세운 좋은 우리 순상. 대구법이네. 들어오시면 육족판서 나가시면 팔도관찰사. 여기도 대구법이네. 공명도 거룩하고 부기도 그지없다. 여기도 대구법이네. 만극하다 나라 은혜 감격하다 은근히 은혜. 여기도 대구법이네. 판토막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리라. 여기는 없네. 자, 다시 올라가자.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 밑에 각주 지방 군무를 순찰하던 그런 벼슬 주로 관찰사가 했대요. 이 역할도. 그럼 관찰사를 하면 되겠다.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 출세운 좋은 우리 관찰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먹을 복 좋아? 지방 관리들이 알아서 기어서 뺏어가지고 다 갖다 바쳤으니까. 들어오시면 육족판서 나가시면 팔도관찰사. 무슨 말인데 이 관찰사라는 사람이 들어오든 나가든 어느 곳에 있든 높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야. 어느 곳을 가든 팔자가 좋더라 이 말이야. 공명도 거룩하고 부귀도 끝이 없더라 이 말이야. 이거 합쳐서 우리가 부귀공명이라고 그러죠. 부유하고 귀하고 이름 날리고 출세하고 다 이거 끝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장에서 남았잖아요. 지금 관찰사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 다 의도가 뭐야? 경고하려고 하는 말이라고요. 만극하다 끝이 없도다 나라 은혜 감격스럽구나 임금님 은혜. 이거 딱 받고 있는 게 관찰사다 이 말이야. 한 토막 절개라도 네가 있다면 온 힘을 다해 그 임금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지 못하겠지 그지? 관찰사 너가 절개가 있다면 임금님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해야 돼. 그게 너의 임무고 역할이야. 그런데 배은망덕한다면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자손에게까지 화가 미칠 테야 하고 뭡니까? 경고하고 있네요. 위협, 협박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가와 관계된 문제 38번에 가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잘라서 그러면 이거 여러분 뭐라 생각해야 돼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면 의인법 적용됐다는 얘기잖아요. 의인법 못 찾았죠? 2번 가는 색채 대비 역시 있었으면 우리 체크했을 겁니다. 왜요? 출제 요소 중에 하나인 거 다 압니다. 색채감, 계절감 알고 있죠? 3번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빨리 판단해서 그럼 찾아놓지 않는다면 선택지 볼 때마다 또 내가 놓쳤다 찾아가서 또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계속 출제 요소를 마음속에 새겨놓고 들어가서 연습하는 습관 가져야 돼요. 자, 4번에 가는 대화 형식 아니죠. X.
5번. 가는 의문의 방식 활용. 자, 잘라자. 의문 방식 활용했다는 것은 뭐야? 서리법. 몇 번이나 찾았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서리법을 써서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대요. 우리 서리법 나온 거 보자. 저기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더 나왔죠. 무논제에도 감췄는데 목화밭이야 더 거론할까? 아니 이것도 안 보는데 저거를 볼까? 안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황에 대한 인식. 괜찮겠죠? 그죠? 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1번 했고요. 또 2번도 보세요. 텅 빈 부엌, 방화품으로 얻은 양식을 담을 그릇조차 없는 곳이다. 맞지? 그러니까 이 안악들이 얼마나 슬픔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되겠네. 40번 기억은 나에 나오네. 자, 이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41번. 자, 이거는 가 단독 문제니까 바로 풀 수 있죠. 4번만 볼게요. 유생들이 과거 장소에서 재주를 겨룬다는 말 본문에 있었죠. 이제 그 뒤에 말은 보기에서 들고 내려와야 됩니다. 의료원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유생들의 기대. 여러분, 보기 박스에서 유생들이 이런 기대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의료원 선비에 대한 기대란 말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또 보기 박스가 조건인데 조건에서 멀어진 선지란 말이에요. 답이죠. 보기만 보고도 답 찾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기 가지고 바로 답 찾을 수 있지만 보기 가지고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앞에 항상 엄한 것은 잘랐죠, 그죠? 앞에 건 뭐다? 지문에서 내용에서 갖고 왔고요. 뒤에 거는 뭐예요? 보기에서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도 맞아. 보기에도 끌고 말고 맞아. 다 맞네. 맞아. 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이 연결이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용도 맞고 보기에 끌고 내려온 것도 맞았어. 그런데 이 두 개 연결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만 보고 빨리 문제 푸는 습관이 혹시 있는 친구라면 이런 건 조금 조심할 부분을 좀 갖추기 바랍니다. 자, 이건 아예 뒤에 보기에서 틀린 말이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로 갑니다. 나에서는 아까 그냥 공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지 나에 대한 정보 없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현노의 귀전노. 여러분 이 정도 한자는 좀 하자. 밭전자는 알잖아. 근데 귀자 무슨 귀자 이거? 왕의 컴백 귀환 돌아올 귀자잖아요. 밭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 되시겠지. 밭은 어느 공간인데 자연의 공간이겠지. 고전시가야. 자, 갑니다. 돌아가리 벌써 나오네요. 귀 돌아가리 두 번 반복. 말뿐이요 갈 리가 없더라. 말은 돌아간다 해놓고 정작 실천하지 않아. 그지? 전원이 거칠어지니 아니 가고 어찌할까. 여러분 전원 이꼴 뭐였지? 전원 잘 썼는데 전원적이다 그러면 성격을 시골적이고 고향의 냄새나고 그럴 때 그렇죠 목가적이다까지 해서 전원적이다 이런 뜻이지. 자연이야 자연. 이렇게 자연이 거칠어졌으니 안 가고 어찌할까. 가야 한다라는 서리법이네요. 그죠? 초당의 공간입니다. 명청풍 명월이 남영등명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자, 초당은 초가집이고요. 당자로 끝나면 직당자야. 청풍명월은 뭔데요? 이거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그러니까 이건 자연이죠. 이 자연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여 기다린대. 누구를? 목적어 넣어봐. 이 자연이 누구를 기다릴까? 그렇죠. 화자를 기다리겠지. 빨리 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청풍명월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법? 의법이죠. 청풍명월에 의인화되었네. 자, 그 다음 요 초당이 들어간 단어 가지고 또 문제 있었죠. 39번에 3번 나의 초가집은 화자가 이런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서 여긴다는 점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겠다. 맞겠죠? 당연히 가야 할 곳이니까요. 다음 농암에 올라보니 노안이 오히려 밝구나. 인사 변한다고 산천이야 변할까? 아니다. 서리법 보이죠? 바위 앞 물과 언덕이 어제 본 듯
하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요 세 수 중에서도 꽤 좀 한 번씩 잘 나오는 수입니다. 요 두 번째 작품은 좀 봐도요. 자, 농암 밑에 있어요. 경북 안동 예안의 분강가에 있는 바위 이름이랍니다. 요 암자가 바위 암자죠. 석굴암. 자, 이 농암이라는 곳에 올라가 보니 노안이 뭐예요, 여러분들? 늙은 눈이죠, 그죠? 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늙어버리면 눈이 좀 시력도 떨어지고 가까이 있는 거 잘 못 보니까 이렇게 보고 아버지 엄마 한 번씩 이러죠, 그죠? 이게 노안이 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노안이, 즉 늙은 나의 눈이 오히려 밝아지는구나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농암은 경북 안동 예안에 있는 바위 이름이래. 그렇다면 이곳에 왔다는 얘기겠지. 아,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느낀 감정인 거야. 아,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나는 늙었지만 오히려 자연의 풍경을 보니까 더 눈이 더 떠지는 것 같더라 이 말이야. 그 고향에 돌아온 그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야. 고향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 거야. 다음, 인사, 사람의 일이 아무리 변한다고 산천, 자연이야 변할까? 안 변한다 소리법. 이제 그럼 여기서 대조 나오네. 인사와 자연 대비되죠. 바위 앞 물과 언덕이 어제 본 듯 하구나 이랬잖아. 봐. 아무래도 이 작품은 오랜 생활, 관직 생활 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거야. 그 흥겨움, 그 즐거움을 이렇게 담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밝구나, 듯하구나, 종결어미 반복 보이고 있죠? 구나구나, 무슨 영어미? 감탄 영어미, 그러면 영탄법 된다. 자, 이제 생일가 가보자. 공명이 끝이 있을까? 하자마자 서리법 없다. 그러니까 부귀공명을 끝이 어때? 막 누리는 거죠. 수명도 하늘이 다 정한 것이라서 금서띠에 굽은 허리에 80 넘어 만난 봄이 그 몇 해오. 여러분, 금서띠 밑에 일품 또는 이품 관원의 그 조복에 두르던 금이나 물소 뿔로 만든 띠래. 여러분, 아마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대궐에 이런 관리들이 입시에 들어갈 때 이제 임금님 앞에 서잖아 이렇게. 이제 임금님 앞에 설 때 입던 그 관복 봤어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입고 있죠? 거기 보면 그 감투 쓰고 있고 허리에 띠 같은 거 두고 있을 거야. 띠. 그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띠가 1품이나 2품 관직이니까 아주 높은 관리예요. 1품, 2품은 그러니까 1품부터 9품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높은 직위야.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직위에 올랐던 화자였었겠지. 그래서 그 굽은 허리에 80이 넘었어 벌써. 만난 봄은 그 몇 번일까? 당연히 80살이면 80번 만났겠지. 그지? 해마다 오늘 같은 날이 역시 임금님 은혜로다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이 80 먹은 나이까지 이 좋은 봄을 몇 번이나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 덕분? 임금님 덕분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공명을 누리고 또 80 넘을 때까지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임금님 은혜 덕분이었다는 얘기야. 공명과 장수 다 임금님 덕분.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임금님 은혜를 두 글자로 군은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임금님의 은혜. 자, 그러면 나 하고 가자. 38번에 1번,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야. 그 의법 찾았지? 정서를 강조했다. 좋아. 하지만 가에서 틀렸고. 3번, 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묘사해서 장면을 구체화했다 그랬는데, 다양한 관점이면 뭐 A로도 보고 B로도 보고 C로도 보고 대상 하나를 두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진 않겠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적절한 거 하나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웬만하면 틀리게 엮어 놓을 거예요. 다양한 관점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역시 대화 없었고요. 5번은 역시 서리법 찾았고요. 변할까?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 자연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인식 드러냈단 말이에요. 정답은 이미 5번으로 굳어졌죠. 자, 39번에 4번. 나의 산천은 인사로 인해 변해버린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뭐뭐로 인해. 잘 보이죠? 인사 때문에 산천이 변했다고요?
이게 인과가 성립됩니까? 안 되죠. 그죠? 답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 봄 기억을 화자가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는 시간. 그렇죠. 이 봄을 내가 80번 이상이나 맞이했다 이 말이야. 그거다 임금님 덕분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 괜찮아. 2번 덧없음 부정이다 X 그지? 갈등이다 부정이지 X 슬픔 부정이다 X 공명 추구하던 시절을 의미한다고요? 화자가 공명을 추구하던 시절을 의미하는 시절 그 시간이다. 금석띠에 굽은 허리에 80넘어 만난 봄. 이거는 뭐 그닥 틀렸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이거는 보류할 만합니다. 나머지 니은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오늘 다 됐네요. 다음 작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그런데 우리 저기 누구냐 주례 여고는 그날 수요일 오면 마저 이거 다 합시다. 목요일 이제.